지금부터 여름방학을 맞아서 진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8월 12일까지 여름방학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일정은 며칠 전에도 전달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거의 특강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국가별로 운동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름방학 맞이해서 첫 번째로 인천보건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이신 영광 원사님을 모시고 진로 탐색과 우리가 만들어갈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주제로 해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사 영광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 위해 잠깐 축복기도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잠깐 눈을 감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눈을 뜨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잠깐 기도해드릴게요. 자의로 범죄를 저질렀건 누명을 썼건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아 범죄하였건 하나님께서는 여기 부산 오륜학교에 모인 모든 이들을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미래에 빛을 비춰주시고 역경을 딛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국가를 위해 큰 일을 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제가 또 성경 말씀 좀 잠깐 또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인데요.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 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너무 길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 옆 사람하고 좀 악수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진짜 옆에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여기 악수를 하면 안 되나요? 진짜 괜찮습니다. 양 옆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서 악수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부산 오륜학교 정윤 학교장님과 모든 임직원분들께 특강 초대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9살 소년이었던 나는 울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버지와 울타리를 고쳤다. 집안이 가난해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하지만 책은 한 권 살 수 있었다. 모은 돈을 쏟아부은 사업이 실패했다. 10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떠안았다. 하지만 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17년 뒤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계속해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사람들은 내 자살을 우려해 주변의 칼과 날카로운 물건들을 정리했다. 하지만 매번 실패를 겪을 때면 난 오히려 식당에 가 배부르게 먹고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길을 걸으며 스스로 다짐했다. 나는 실패했지만 방금 다시 시작했다. 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 시작한 사람이다. 그리고 1861년 3월 4일 난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머리를 정돈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으로 가 내 이름에 사인했다. 그리고 선언했다.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꿈꾸는 자의 무한도전이라는 책인데요. 신인식 씨 이야기입니다. 암 못 보는 장님의 신문 배달 도전기예요. 이 신인식 씨라는 사람이 이제 장님, 암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문 배달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 배달 사업소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을 만나가지고 제가 신문 배달을 하고 싶습니다. 책임자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딱 보니까 장님의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갖고 안 된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신인식 씨는 매일 찾아갔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찾아가니까 직원분이 책임자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인식 씨가 책임자를 딱 만나가지고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제가 월급 안 받을 테니까 신문 배달 시켜주십시오. 제가 이제 장님이지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가 어떻게 얘기할 것 같으세요?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갖고 다음날 새벽부터 이 신인식 씨가 신문 배달을 하는데 거기 지역 총무가 이 신인식 씨의 손목을 잡고 첫 번째 집은 여기, 두 번째 집은 여기, 세 번째 집은 여기 하고 150번째 집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한 10km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가해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면 혼자 나와가지고 다시 복습하고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갑니다. 그러면 지역 총무가 신인식 씨 팔목을 딱 잡고 첫 번째 집은 여기입니다. 두 번째 집은 여기, 세 번째 집은 여기 해갖고 150번째 집까지 알려줬어요. 복귀했습니다. 그래갖고 저녁에 또 혼자 나와요. 그래가지고 복습을 하고요. 이제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갑니다. 다음날 나갔는데 이 신인식 씨가 지역 총무한테 제가 이번에는 혼자 할 수 있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제 혼자 돌리는 거예요.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150번째 집 돌렸습니다. 150번째 집을 딱 돌렸는데 누가 신인식 씨의 손목을 탁 잡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지역 총무가 신인식 씨 손목을 딱 잡은 거예요. 지역 총무가 불안해가지고 얘가 장님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 이거 돌릴 수 있겠나 해갖고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정확하게 한 군데도 안 틀리고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150번째까지 딱 완료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지역 총무가 놀랬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150군데 그 신문 배달하는 거기가 일반 그 구독자가 아니고 신문 안 보겠다고 구독을 끄는 집이에요. 근데 그 장님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새벽에 와가지고 신문을 넣으니까 그 주인이 그걸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신문 다시 넣어달라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옆집에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새벽에 장님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새벽에 신문을 넣는다. 그러니까 당신도 집에서 좀 신문을 봐라 해가지고 오히려 신문 구독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임자가 이 신인식 씨한테 보너스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에게 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보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복음의 빛을 그들이 발견하게 하고 예수 믿고 다른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986년에 한국 시각장애인 선교회를 설립, 시각장애인 자녀 돌봄 활동입니다. 그리고 테이프 잡지인 사랑의 메아리를 창간을 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이고요. 네, 1994년에는 종달새 전화도서관, 네, 보이시죠? 신인식 씨고요. 종달새 전화도서관을 개관을 해서 전화 걸어가지고 모든 책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세계 최초 무형 도서관입니다. 그런 수많은 고난을 이긴 비결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거닐고 있는가? 별거 아니다. 아무리 짙은 안개라도 담으면 물 한 컵밖에 되지 않는다. 이분 웬만한 악기는 다 연주하고요. 그리고 세계 일주와 국토순례 신인식 씨입니다. 여기 지팡이 보이시죠? 그리고 10년 동안 기도로 최고의 아내도 얻고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는데 이 두 아이가 중학생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학비를 벌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청년으로 잘 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 졸업 후에 미국 페이스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수료했고요. 명지대학교에서 사회복지 학사학위 취득,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직업재활전공으로 이학박사 학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좀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혹시 진로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편안하게 좀 기탄 없이 솔직하게 인생에 걸린 문제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어떤 뭐 특강에 대한 기대나 소감에 대해서, 네, 저 뒤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네.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소방관이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소방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또 누구 있으십니까? 첫 번째 분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있으세요? 네.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 변호사.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 변호사가 되거나 법조계에서 활동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진짜. 그리고 축복합니다. 또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이제 특강 속에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답을 못 찾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짓고요. 오늘 주제가 직업적 소명과 우리가 만들어갈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인데, 제가 최근 제1공화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김구 선생님이 자신의 직업을 독립운동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직업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뭐 변호사, 의사 이런 게 아니고 독립운동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걸 그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거를 읽어드릴 거예요. 1968년에 국회 만장일치로 동의된 내용인데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네, 이거는 직원분들도 이거 들어보시면 좋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드리는 게 좀 오늘 많죠? 그 미국의 직업 학교를 vocational school이라고 합니다. vocation이라는 거는 사전을 보면은 천직,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소명을 영어로 다시 표현을 하면은 calling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calling은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내적 소명이고요. 마음에서 열정이 들끓어 오릅니다. 그리고 외적 소명이 있는데요. 너 이거 한번 해봐. 너 이거 잘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지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직업 관련돼서 좀 개괄적인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걸 좀 세팅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지체 개념. 눈, 손, 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이 눈 보고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두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사회에서 각 사람들이 맡는 직업도 똑같습니다. 네, 저예요. 왼쪽부터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사진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고등학교 졸업장 꼭 따십시오.
미국의 한 보고에 따르면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안 따면 소년범의 재범률이 40% 정도인데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면은 소년범의 재범률이 20% 정도로 절반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가져온 직업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 제가 지금 만 39인데요.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리고 육군 소위, 방송작가, 영화배우, 영화투자배급사 창업, 정부 정책자문위원 해가지고 육군 소위, 그러니까 이 직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육군 소위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에서 근무를 했고요. 제가 병력 한 30명 정도, 그리고 장갑차 3대 지휘했고요. 그리고 방송작가,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사에 들어가가지고 다큐멘터리하고 예능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배우, 2011년 KBS 드라마 브레인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투자배급사 창업을 했어요. 2014년에 창업했고요. 출판 사업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반 사업을 진출하게 됩니다. 정부 정책자문위원, 제가 이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무부, 에이펙 성공개최추진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이렇게 있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님께 조언 및 건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면담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그 명령 그 대상자에게 이제 현장 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에이펙 성공개최 추진위원회는요. 에이펙은 올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약자입니다. 총 21개 회원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합동참모본부는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사령부입니다. 해서 육해공군 작전 부대를 지휘하고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그리고 해외 파병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군 발전을 위해 합동참모본부 의장께 대장이시죠. 별 4개 이분께 조언 및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군사관 제가 ROTC 출신인데요. 후보생 때이고요. 제복을 입고 있죠. 가족 지인들 초청해서 태무제 행사했던 그 행사장입니다. 대학교 임관신고식을 했던 사진인데요. 제가 이 왼쪽에 있죠. 이거를 대학교에서 임관신고식 한 다음에 전국의 ROTC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따로 임관식을 거행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임관사령장 가운데 육군 소유의 이맘 써 있고요. 네, 소대장 때 군복 입고 있는 제 모습이에요. 중2 시절이고요. 방송작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리랑 이게 지금 TV 그건데요. 여기 아리랑에서 다큐멘터리 만들었고요. 제목은 한국음악 2010 유럽을 달구다였고요. 다음에 하나 더 만들었어요. 똑같이 아리랑에서 방송을 했고요. 다큐멘터리 이제 제목은 동전의 양면, 약과 독이었습니다. 영화배우 보도록 하죠. 예, 저예요.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레드카펫 행사 때이고요. 네, 제가 맨 왼쪽에 있죠. 그래갖고 이제 왼쪽부터 차례로 말씀드리면은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님이시고, 여기 오거돈 부산광역시 시장님 예전에, 그리고 이분은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과거에. 그리고 하고 이제 이때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이셨죠. 그리고 여기 등만 보이시는데 전양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 영상을 한번 볼 거예요. 네, 틀어봐 주시죠. 네, 여기 지금 차에서 제가 내립니다. 전향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님이랑 이제 악수하고요. 그 옆에 이제 안성기 씨 이제 악수합니다. 그다음에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님이랑 악수하고요. 근데 지금 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조금 이따 뒤에 음악을 듣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소리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우리 직원분께 네. 한번 지금 체크를 해볼까요? 미리 체크하는 게 좋으니까. 네, 소리가 지금 나오나요? 소리를 지금 조금 텀이 생기더라도 소리 체크 잠깐 하고 갈게요. 중요해가지고. 네, 다시 한번 틀어봐 주시죠, 영상을. 하고. 이때 여러분 조금 쉬고 계세요. 좀 숨도 크게 한번 들여 마셨다가 쉬시고 기지개도 피시고요. 잘 되나요 이제? 이게 최대 음량인가요? 네. 최대로 키운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뭐 영상. 예. 오른쪽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PPT로 돌려주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께 음악 들려드릴 걸 준비해왔는데 이게 음악 소리가 생명이잖아. 그래가지고 체크를 한번 했고요. 네, 이거 전체 화면 해주세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제가 출연한 영화들입니다. 왼쪽에 영화 가나안 김용기예요. 그 가나안 농군 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 부모님이나 뭐 조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그 새마을 운동을 하셨는데 그거의 모체가 된 게 바로 이 가나안 농군 학교입니다. 여기 가나안 농군 학교를 운영하셨던 분이 여기 김용기 이분이신데 그래갖고 영화가 가나안 김용기죠.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여기 특별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영화 파파 오랑우탄 말레이시아 정글 선교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연 배우로 출연을 했고요. 박철현 선교사 역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독도의 영웅입니다. 6.25 전쟁 시기와 전쟁 이후에 독도를 지킨 민간인 독도 의용 수비대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독도 의용 수비대원 정원도 역할로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영화 투자백서 창업을 했고요. 이게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박스 보시면 영화 투자배급업, 출판업,
출판업, 음반업 써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출판 사업 진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왼쪽 게 이제 책 담례, 승리의 그렇죠.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담례이고 승리의 계절 이게 에세이입니다. 역사, 신앙, 정책 등 분야를 자유 형식으로 저술을 했습니다. 책 언어의 결이고요. 에세이입니다. 언어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저술을 했습니다. 네, 디지털 싱글 음원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제가 이제 음반 발매를 했는데요. 2024년 작품이고요. 당신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어요. 오른쪽 거 2016년 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직접 제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아까 소리 체크를 했는데요. 두 번째 영상 틀어주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내 입에 불평불만 돋아날 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내 맘에 근심 절망 찾아올 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실패하고 고난 겪을 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누명 쓰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더 좋은 계획 갖고 계신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직 감사 찬양 그 입술의 복락으로 나 온전한 축복 누리리. 네, 감사합니다. 이제 PPT로 돌려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시니까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소통이 되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자문위원 보겠습니다. 위촉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회 위촉함 대통령 윤석열 써있죠. 그리고 오른쪽 거는 대통령 문재인. 예. 그리고 이제 왼쪽 사진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강원도를 방문하여 DMZ 비무장지대라고 하죠. 일대와 북한을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다 저입니다. 오른쪽 거는 파주 남북 출입사무소 방문을 했어요. 여기 파주 남북 출입사무소는요. 대성공단 그 북한에 있는 거 방문하는 출입사무소이고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 그 방문은요.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남북 출입사무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귀하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 네, 이거 지금 다 제가 영광 써있죠? 제가 받은 위촉장입니다. 네, 그리고 귀하를 에이펙 성공개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경주시장 준하경. 귀하를 2025년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합동참모의장 해군대장 김명수. 네.
이거는 이제 합동참모본부에서요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합동 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민간 우주 능력 활용 방안에 대한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열었고 민관군 우주 전문가들입니다 다. 그래갖고 단체 사진 찍은 거고요. 좀 확대를 했습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님, 옆쪽은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존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미국 나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이는 분이 존 패트릭 주한 미 우주군 사령관이고요. 이건 누굽니까? 네, 저 연광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전체 회의 모습이고요. 군사, 외교, 정치, 공학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확대를 했어요. 해갖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님, 그리고 염광호 저 여기 있죠? 네. 원래는 여기서 딱 끊고 제가 미리 준비해 오기로는 끊고 이제 1교시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휴식하시고 이제 2교시를 딱 가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직원분께서 주문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냥 쉬는 시간 텀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쭉 해주십시오. 한 11시 20분까지 하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힘드시죠? 계속 들으시느라고. 기지개 한번 펴줘 우리.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요. 어깨도 한번 이렇게 돌리시고, 네, 좋습니다. 예. 그래갖고 고개도 이렇게 좀 돌리시고요. 예. 네, 호흡도 좀 하시고, 예. 들어 마시고, 예, 내쉬시고요. 예. 바로 갈게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뜸들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소화하시라고 좀 뜸들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라이트 형제가 뭐 만든 사람인가요? 한번 누가 손 들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자동차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비행기요. 비행기.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그리고 아까 자동차라고 말씀하신 분께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건 준비한 게 아닌데 저 아까 자동차라고 말씀 주신 분을 보니까 여러분 사회에 나가시면요 틀리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가지고 좀 미리 나와 있는데요.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최초로 만든 형제입니다. 해갖고 오빌 라이트 동생이고요. 오른쪽이 윌버 라이트 형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비행기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같이 비행기 발명에 뛰어든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랭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사람 얘기를 왜 하냐면요.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 발명하는 일을 정말 좋아서 했습니다. 자신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 랭리는요. 비행기 발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돈, 인기, 명예 같은 것들이 탐이 나가지고 비행기 발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라이트 형제는 돈도 없고 백도 없었습니다. 근데 랭리는 정부 자금도 있고 뛰어난 인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 형제가 먼저 사람이 탄 엔진 비행기 개발 및 비행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라이트
형제가 먼저 성공을 하니까 랭리는 비행기 개발을 바로 멈췄다는 것입니다. 랭리에게 비행기 개발은 그저 돈과 인기, 명예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피터 카팔디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있죠? 이 사람은 드라마 시리즈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피터는 5살 때부터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방영한 닥터 후란 드라마 시리즈를 처음 봤습니다. 닥터 후는 SF 드라마인데 주인공 닥터가 우주에서 외계인들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 바로 팬이 되었어요. 이 피터 카팔디가. 그래가지고 6살 때 팬레터를 BBC 방송국에 썼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저도 나중에 커서 배우가 되면요. 닥터 후를 돕고 싶어요. 6살이. 이렇게 썼고요. 13살 때는 BBC 방송국 직원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왜 내 팬클럽이 아닌 다른 팬클럽이 닥터 후 공식 팬클럽이 되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이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배우이자 연출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닥터 후 시즌 4에 단역으로 잠깐 출연하더니 끈질긴 오디션 끝에 2014년 진짜 주인공 닥터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멋있죠? 여러분, 좋아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진짜 좋아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좋으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구나 라는 영감을 주는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네이선 사와야. 이분은 본래 유명한 로펌 회사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어요. 아까 누가 변호사 되고 싶다고 얘기하셨죠? 월급은 약 1,500만 원. 근데 벼랑간, 저 변호사 그만두겠습니다. 블록 쌓을 시간이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충격선언을 한 건데, 이 블록이 뭐냐면, 여러분 레고 아시죠? 레고 블록입니다. 네이선은 어린 시절부터 유독 이 레고 장난감을 좋아했습니다. 남들처럼 설명서에 나와 있는 평범한 집을 만든 게 아니라 블록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보이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뭘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예술 작품을 만들었고요. 주변 사람들은 그 변호사 활동하다가 퇴근하고 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네이선을 한심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백수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남들이 뭐라 하건 말건 네이선은 레고 아티스트라는 직업으로 과감하게 전향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지금 레고 블록 장난감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사람이 가슴을 이렇게 활짝 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안에도 레고 블록이 쌓여 있죠. 2007년 랭커스터 미술관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고, 2011년에는 CNN 꼭 봐야 할 세계 10대 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여기 CNN 써 있죠. 2015년에는 아카데미 시상식 트로피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블록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백악관 정원에 자신의 작품을 설치까지 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직업까지 만들며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은 네이선 사와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후회할 짓을 한 그 순간이 살면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확대하는 건데 2013년 10월 28일 법무부 소년과 보도자료 소년원 출신 성공인사 31명으로 구성된 푸르미 서포터즈 법무부 특별강사 위촉. 이날 특별강사로 위촉된 소년원 출신 성공인사들은 청소년기 방황을 당당히 극복하고 시의회 의장, 공무원, 공인노무사,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영어 학원장 등으로 사회에서 당당하게 제 몫을 하고 있다. 이제는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소위 기업 경영, 국가 경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경영, 가정 경영에 대해선 사람들이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경영에 대해 먼저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언어는 예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언어는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하든 부정적인 말을 하든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따라 말해보세요. 이곳 생활이. 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이곳 생활이. 감사합니다. 전화위복이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여러분 방금 말한 전화위복이란 말은요, 안 좋은 일이 오히려 좋은 일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이 책에 나오는 네덜란드 사람인 코리와 베시 자매는 네덜란드의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결국 탈출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이의 제보에 의해 이 사실이 들통이 났고 코리와 베시 자매는 라벤스 브리크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매가 이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한 방에 근데 한 10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냄새도 너무 지독하고요. 그리고 더럽고요. 그래가지고 이 언니가 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얘기를 해요. 언니, 범사에 감사하자. 성경 말씀이 그래. 그러니까 언니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형편에 감사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얘기를 해요. 언니, 잘 생각해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언니와 내가 같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손에 성경책이 있어서 감사하고, 성경책 볼 눈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언니가 네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같이 두 사람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 방에 벼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몸이 가려워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동생이 얘기해요. 언니,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언니가 얘기합니다. 야, 그건 너무했다. 어떻게? 벼룩에 대해서 감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벼룩에 대해서 감사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두 사람은 재심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수용소 방에서는
말을 못합니다. 대화를 못해요. 만약에 입만 뻥끗하면은 교도관이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매질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자매가 있는 그 수용소 방에는 벼룩이 있어가지고 이 교도관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 수용소 방에 벼룩이 있어가지고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며칠간 고생한다. 그래가지고 교도관들이 그 방만 훨씬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자매는 마음껏 대화하고 예수님 전하고 했던 겁니다.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있어요. 혹시 누가 손 들고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이순신 장군의 명언. 저기 뒤에 누가 잠깐 손 들었었는데요. 네, 얘기해 보시죠. 당당하게. 빨리 끝내주세요. 네.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무조건,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순신 장군 명언 준비한 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께서 이 12척의 배로 일본 왜군 330여 척의 배를 물리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순신 장군의 12척 그리고 일본 왜군의 330여 척 10배를 넘는 거죠. 한 30배가 되는 숫자인데 이 배들을 물리치셨고 이것이 명량대첩입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께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신에게는 겨우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요, 당시 조선은 일본 왜군들에게 국토가 지배당했을 겁니다. 이번엔 언어의 힘에 대한 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바바라 프레드릭슨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번창하는 기업 20개, 현상유지 기업 20개, 경영 악화 기업 20개, 그 기업의 각 회사원들의 그 말의 긍정적, 부정적인 성향에 대한 보고입니다. 경영 실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3사람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1명일 때 그 기업이 번창을 하고요. 그 반대일 때는 경영이 악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요, 나는 미래에 잘 될 것이다, 나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반드시 말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꽤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정 경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화만사성이란 한자 성어가 가정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한자 성어입니다. 가화만사성은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됨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조금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참고요, 하면서 화목을 이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부모든 자녀든 모두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며 배우고 고민과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손잡고 기도함으로써 헤쳐 나가야 합니다. 이제 삶을 살면서 발견하게 되는 재능을 통해 여러분의 진로를 열어가게 되는 예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영화를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포레스트 검프. 이 영화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신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톰 행크스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연 배우로 연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철학적 영감을 주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두 가지 재능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달리기고 또 다른 하나는 탁구입니다. 처음에 주인공은 좀 바보 같고 어수룩한 사람이어가지고 친구들이 놀리고 괴롭혀가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게 달리기를 잘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도 공부를 간 게 아니고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미식축구 때문에 대학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탁구에 대한 재능도 발견했다고 했는데 군대에서 동료 중 한 명이 탁구 한번 쳐봐 라고 해서 쳐봤는데 제가 아까 이 주인공이 좀 바보 같고 어수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루 종일 탁구만 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일취월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동료들 앞에서 탁구 서커스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잘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 탁구 국가대표로 선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서 탁구 국가 대항전을 하게 되고요. 그게 또 화제가 되어가지고 유명한 토크쇼에도 나가게 되고 탁구채 광고 모델도 하게 됩니다. 캐치 미 이프 유 캔. 이 영화도 톰 행크스 배우가 주연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이 톰 행크스, 왼쪽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죠. 이 영화는 감동적인 게 뭐냐면 결말에 보면 주인공이 수표 위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데요. FBI가 다른 수표 위조 범죄자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수표 위조를 하며 쌓았던 지식과 기술을 FBI에게 제공하여 FBI가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남은 형기를 감옥에서 보내지 않고 FBI와 같이 사무실을 쓰면서 국가를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제 작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와 같이 국가를 위해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특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소년범 출신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요.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꿈과 진로를 찾게 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희망이 생기고요, 꿈이 생깁니다. 예수는 꿈을 주시는 선한 영, 의로운 영이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박수를 미리 쳐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두 마디가 남아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11시 10분인데요. 11시 20분까지 끝내달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10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기탄 없이. 네, 여러분 솔직하게 답변을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제 가진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발휘해가지고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요번에 강의 듣고에 10분 일찍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 박수 한번 또 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를 많이 치십시오. 박수를 이렇게 세게 치면요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항상 박수 크게
잘 치시고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편안하게. 없으십니까? 뭐 소감도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 제가 또 뭐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요.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역으로 질문할 거예요. 그 아까 변호사 네 질문해 주셨던 분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네. 아까 뭐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까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혹시 그 변호사에 대한 그게 뭐 그게 답변이 안 됐을지 모르는데 제가 일단 일어나신 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변호사는 지금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이제 로스쿨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로스쿨 시험을 보셔야 되고 근데 로스쿨 시험을 봐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어떤 그 영어 시험이라든지 뭐 토익이나 토플 이런 영어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어 시험 일정 수준이 돼야지 그 로스쿨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첫 번째 그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